2부 순서 미네르바식 혁신교육의 시사점, 통용성 가능 범위에 대해서 한동대학교의 장선웅 총장님께서 발제가 있으시겠습니다. 장 총장님은 한국과학기술원 교학부총장, 또 공학한림원, 기술한림원,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의 저명한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장선웅 총장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대학이 다 이렇게 또 교육부 평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비슷비슷하게 다 됐는데 지금 전 세계는 지금 대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하는데 왜냐하면 이 경제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좀 경제라는 거에서 하버드 맹큐 됐다는 교수님이 나는 더 이상 요새 새로운 경제를 코멘트할 자신이 없어서 강의를 그만하겠다 그런 걸 해서 그 정도로 요새 경제가 세계적으로 변했는데 제가 한번 요즘은 이제 저같이 공학자들이 보는 또 경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자 보는 경제를 봐서 한번 이게 대학도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좀 큰 그림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미네르바 대학을 제가 한번 갔었는데 가서 얘기도 해보고 설립자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우리 켄하고도 한번 얘기해보고 근데 그것이 시사점이 뭐고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한동대학교에서 하는 개혁도 조금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전통 경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요새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이후에 땅 자본 인력이 사실 전통 대학은 이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저 그냥 하나의 비율을 좀 큰 그림. 그래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통 대학은 캠퍼스도 크고 또 돈도 많이 들였고 그다음에 교수도 많고 이런 그런 거죠. 그러다가 그 전통 대학은 그렇다고 보고 저는 인터넷 레볼루션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와가지고 이제 제가 보기에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이버 대학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이버 대학인데 우리나라는 사이버 대학이 사이버 대학만 주로 하는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는 한 대학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사이버 디그리도 있고 오프라인 디그리도 있고 한 대학에서 다 그렇죠.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인터넷 경제가 이제 이거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쉐어링 이코노미라는 것이 이제 무섭게 터지고 있는데 저는 쉐어링 이코노미 여러분들이 우버, 에어비앤비 이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우버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한 대도 없지만 전 세계에 GM보다도 더 비싼 회사가 됐고 에어비앤비라는 게 호텔은 하나도 없는데 힐튼 호텔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어떤 인터넷 경제를 뛰어넘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높아지는데 저는 미네르바 대학을 아직은 미네르바의 그 수준은 안 갔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제가 왜냐하면 미네르바 대학이 자기네 미네르바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미네르바 대학도 따지고 보면 사이버 대학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한데 거기에다가 자기네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잘하면은 그렇게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임팩트가 저는 공유 경제란 개념이 오히려 제가 이제 가보면요.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는 캠퍼스가 없습니다. 캠퍼스가 없는 대신에 매번 학생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니까
유럽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아시아에 있다 학기별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훨씬 더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도 풍부하게 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캠퍼스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별장을 가졌다 그러면 맨날 그 사람이 이 휴가 때 별장 거기만 가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일생을 보면 별로 행복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네르바 대학 끝이 이렇게 아예 그냥 없으니까 캠퍼스가 없으니까 그냥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근데 요즘 그게 뭐 공유 앞으로 핀텍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비대면으로 은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새 인터넷 은행 같은 게 사실 경쟁만 자유롭게 해준다면은 기존 은행들이 하여튼 불리한 겁니다. 비싼 건물값 다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가 이렇게 오히려 없는 게 더 장점일 수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유 경제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버드, MIT 할수 공개 강좌가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여러분들 청강생 강의를 한번 우리 학교에서 청강하겠다는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끝까지 듣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한 두 번 듣고 나서 다 작심삼일하고 되게 그 다음부터 안 나오죠. 되게 보면은. 근데 사람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전통대학에 그냥 암만 인터넷에 좋은 것이 있고 해도 살아남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전통대학이 어느 정도 살아남는데 특히 아주 좋은 브랜드 같은 대학들은 살아남을 거다. 특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사이버 대학. 아까 아까 말한 대로 미네르바 같은 에어비앤비 같은 대학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에콜 42 그런데 저는 근데 이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살아남는 건 아주 브랜드가 있는 학교는 확실히 살아남는다. 그러면 그런 대학도 살아남을 거예요. 돈이 거의 안 드는 대학.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대학. 쉽게 말하면 요새 나도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호텔에서 하는 부페는 아주 잘 된다. 아주 그냥 최고급.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다이쇼 같은 데는 아주 잘 팔린다. 아주 최저가는.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는 이 전통대학이라든지 아까 에콜 42 같이 거의 그냥 선생이 없는 이런 거는 그 나름대로 이거 할 거고 그 중간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더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앞으로 저는 예측하는 거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미네르바가 던진 그런 걸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 개혁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그걸 적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미네르바 대학에서 좀 잠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7월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 사람이 벤 넬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벤 넬슨을 작년에 7월 만나 그 직전에 가기 전에 켄 노스가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나서 그래서 제가 좀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듣고 또 자료를 보니까 뭐가 이분들이 추구하는 건가. 이제 미네르바 스쿨의 목표를 한번 제가 봤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리더십을 강조하더라고요. 지도자를 기르겠다. 특히 인성교육 이런 거 기르고 두 번째 사람들은 계속 혁신을 많이 강조해요. 혁신, 이노베이션. 이 대학교 목표 이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1학년 때 주로 가르치는 게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넓게 생각하는 능력. 저는 이제 그거를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넓게 생각하는 능력이 여기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면 헤비트 오브 마인드 이런 어떻게 하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딱딱 그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개발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겠다는 거고 이분들이 글로벌하다. 굉장히 글로벌하게 학생도 글로벌하게 뽑고 캠퍼스도 글로벌 좀 마인드가 전 세계가 내 캠퍼스다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학교를 보면은 완전히 사이버 교육입니다. 기숙사는 같이 살아요. 학생들이 같이 기숙사는 살지만 수업은 100% 사이버인데, 근데 그 굉장히 효율적인 사이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이버 교육이 아니라 여기는 보면 교수의 역할은 약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열심히 토론하게 하고 교수는 그냥 이렇게 퍼실리테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 멘토라고 볼 수도 있고 진행자죠. 그래서 교수는 얼마 얘기 안 하고 학생들이 얘기하고 나서 진행되게 하고 평가하고 그 정도 역할인데, 저는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방법에서 제일 저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액티브 러닝입니다. 이거는 교수가 별로 할 역할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히 배경하는 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강의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고 토론했는가, 얼마나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차가워집니다. 이 푸른색이 나오고 열심히 참여한 사람은 뻘겋게 돼가지고 화면에 이제 보면 저 학생은 열심히 한다 아닌다 이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액티브 러닝이 여기는 이제 강의만 일방적으로 듣는 걸 패시브 러닝이라 그러죠. 그보다 훨씬 낫다 이제. 그래서 티칭보다는 러닝 쪽으로 적극적으로 한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중요한 그거고, 제가 판단해 본 건 두 번째는 이분들이 하여튼 프리트 러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되게 수업을 미리 예습해 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는 프리트 러닝이라는 게 예습을 미리 하고 사실 보면 수업 시간에 일종에 보면 복습하는 거꾸로 교육하는 이런 게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분들이 컨버전스를 많이 강조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도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융합돼 있지 이게 별도로 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걸 계속 융합을 얘기하면서 뭐 학과도 뭐 대학 그냥 내과인가 뺏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교육하는 걸 보면 1학년 때는 생각하는 방법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는 자기가 이제 전공하겠다는 거예요. 한 4가지 중에서 뭐 하나를 전공하는 데다가 자기 배운 것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다른 전공에다가 자기 학습법을 갖다가 융합해가지고 한 2개 이상 전공에다가 생각하는 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4학년 때는 완전히 현실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일 이분들이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게 그 생각하는 법, 이거를 이제 수출하려고 해서 그걸 또 공유 경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이거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글로벌 액티비티가 굉장히 세계 7개 도시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세계 7개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문제도 파악하고 거기서 인턴십도 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아시아를 알고 유럽을 알고 미국을 아니까 굉장히 아주 그런 면에서 좋은 아마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저도 이제 뭐 사실 이런 걸 전통 대학이나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겠냐, 이제 그래서 저는 한번 한동대학, 근데 제가 놀란 거는 한동대학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작년에 가보니까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 학교는 제가 3가지를 강조합니다. 최고의 인성을 강조한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뭐 무감독 시험도 많이 저희가 이제 하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데, 그쪽 대학도 상당히 인성이 중요하고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교도 굉장히 글로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봉사로 해외를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봉사는 글로벌, 그다음에 뭐 세계 시민교육 이런 것도 우리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반기문 글로벌 뭐 에듀케이션 인스티튜트 같은 것도 이제 이번에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세계 시민교육 같은 거를 자네부터 많이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영어에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영어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이 세 가지인데, 저희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한테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느냐. 이게 이제, 그래서 그쪽에 근데 미네르바 대학 같은 데서는 생각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해 가지고 제가 우선 제가 한 학기에 우리 학교는 이제 매번 학기 시작할 때마다 교수들을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제일 제가 2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이틀간 강의하는데, 그때 이제 제일 강조하는 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뭐 여기서는 생각하는 능력인데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앞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4차 산업시대 때는 좀 즐거운 교육이 되고 스스로 하는 교육이 되고, 그래서 고기를 줄 생각을 하지 말자.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치자. 이게 따지면 문제 해결 능력 내지는 생각하는 능력이겠죠. 이런 걸 많이 가르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요즘은 그겁니다. 문제를 좀 잘 찾아야 되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한 문제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플립트 러닝을 많이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플립트 러닝에 딴 게 아닙니다. 이제 액티브 러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참 안 되는 게,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하지 마라. 수업도 좀 줄여라. 저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도 좀 적게 얘기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보니까 그 미네르바 대학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수가 이렇게 5분 이상 얘기하면 뭐 빨간불이 들어올 정도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하여튼 이 교수가 좀 얘기를 좀 덜 하게끔 하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좀 액티브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현장 기반 수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미네르바 대학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계 7개 도시에 돌아다니면서 그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거 같은 걸 많이 도시마다 갈 때마다 그런 그 도시에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 기반 수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그 프로젝트 수업이 뭐냐면, 왜 프로젝트 수업이 중요하냐? 아까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능력 그랬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고, 크리티컬 싱킹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 4C.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4C가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 대학교도 보니까 아까 그 4C에 대해서 강조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제가 왜 그러면 프로블럼 솔빙을 이렇게 강조하냐? 이게 퓨처 짬 리포트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 거냐, 능력 중에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무슨 능력이 가장 필요한가를 갖다가 이제 CEO들이나 뭐 이런 게 쫙 돌렸더니 1등은 항상 중요한 게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것이 앞으로 뭐 예우고 뭐 이런 그런 지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이구동성으로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저는 미네르바 대학도 그 피해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년, 제가 이제 이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취임할 때부터 이제 계속 이런 걸 좀 생각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래서 뭐, 이건 한번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컴플렉스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근데 그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을 보니까 학교에서 그동안 잘 안 가르친 게 뭐냐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별로 안 가르쳤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하우는 많이 가르쳤는데 노핫이 안 가르쳤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근데 사실 앞으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4차 산업시대나 이런 거 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옛날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될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젠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비전을 세워가지고 나보고 좀 코멘트 해달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요 노핫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스트 비전 리포트 보면은 노핫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핫을 강조하는 시대다. 뭐 이게 제일 나와요. 그래서 노하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앞으로 저는 노핫이 중요한 시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잘 찾아내는. 근데 특히 노핫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인문학하고 그다음에 공학적인 걸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텍, 하이타치가 필요하다. 인문학도 필요하고 오히려 인문학자들이 되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인문학자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오히려 인문학 사람들이 더 많이 압니다. 근데 그걸 새로운 걸 만들어 놓으면은 또 기술자들이 가서 AI 같은 걸로 해서 다 그냥 기술화 시키겠죠. 근데 저는 뭐냐면 새로운 그런 어떤 경제가 저는 보기에는 AI 경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노핫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핫이 이제 그래서 새로운 디맨드를 만들면 가서 또 공학자들이 그걸 다 AI를 통해서 다 이렇게 자동화 시켜버리고. 근데 만약에 새로운 걸 못 만들면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일자리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인문학과 노핫에 있어서는 인문학과 기술학을 다 공학이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은 여전히 이 다음에 더 중요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이텍, 하이타치를 다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노핫이 노하우보다 이겁니다. 이 그림은 이 노핫이라는 건 이 한국 경제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내서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제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인문사회가 발견 이 능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술 구현하고 이게 같이 잘 가야 되겠다는 게 저 생각이고, 그래서 기술을 알고 사람을 아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형이 인재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저것도 지난 이제 제가 교수님들 데리고 강의를 많이 하면은 내 강조한 게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프로블럼을 알고 프로블럼 무엇을 해야 될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문제에 관련된 데이터만 빨리빨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데 또 데이터를 알아야지 문제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진짜 인구 문제가 뭐냐 하는 것도 데이터 때문에 그렇고, 또 해결하는 방향도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문제하고 같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를 좀 앞으로 우리가 혁신을 할 때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확보해서 푸는데, 사실
이 기능을 데이터 가지고 이 문제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게 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데이터가 중요해진다는 얘기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미네르바 대학이나 미네르바 대학에서 아까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예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중요하고 크리티컬 싱킹이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 컬래버레이션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21세기에 가장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이거다. 근데 이제 이것이 보면은 아까 프로젝트 수업에 통해서 이런 걸 많이 기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도 그래서 저가 이제 이제 저희가 10대 프로젝트라는 걸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쭉 하는데 그래서 계속 제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무엇이 중요한가 큰 그림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교수님들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수업 시간에 좀 하라 하는 게 이제 이건데 최근에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 10대 프로젝트가 이제 있는데 지역 발전 프로젝트로 최근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아주 성공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 지진이 2017년도에 났거든요. 이 지진과 이 지열 발전이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물론 국가적으로 조사가 했지만 한동대학교하고 포항 내에서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열 발전소 때문에 지진 났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판정이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가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굉장한 임팩트예요. 왜냐면은 지진 났다고 그래가지고 관광객도 별로 없고 인구도 줄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무엇보다 주민들이 그 노이로제에 많이 걸렸어요. 우리 학생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는 지열 발전소만 중지하면은 이건 지진은 이건 인공 지진이다. 이런 거를 밝혀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가치를 이번에 갖고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지역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통일 한국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건 그래서 저는 우리 한동 학생들이 지역적 마인드도 갖고 좀 국가적 마인드도 갖고 좀 지구촌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게 세 번째예요. 그럼 네 번째는 제가 좀 창업을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파이낸싱이나 핀텍 프로젝트도 있고 이 6번, 7번은 이제 차세대 IoT, 뭐 ICT, AI 그다음에 로봇 프로젝트에서 6번, 7번이 저희가 이제 뭐 4차 산업 관련된 거고 8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 프로젝트고 뭐 이런 이 차세대 의식주 프로젝트, 뭐 건강 복지 프로젝트, 이 10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문제를 잘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수업 시간에도 이런 걸 이렇게 좀 적용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중심으로 좀 프로젝트 중심, 문제 중심으로 좀 교육을 바꾸자 하는 건데 잘 되지 뭐 잘 따라 하시는 분도 있고 못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첫 6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따라가려고 노력을 이제 서서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리더라고요, 많이. 근데 하여튼 저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세계 뭐 결론을 좀 제가 한마디 얘기한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미네르바 대학이나 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대학이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주고 하여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학생들이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가지고 실제 사회에 나갔을 때 좀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승용 총장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지금 우리 김 총장님에게 잠깐 몇 가지 했는데 그것 좀 답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윤 총장님이 아까 그랬어요. 우리나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뭐 우리나라에
하도 교육부에 무슨 여러 가지 재건, 뭐 교육부에서는 대학을 설립하려 그러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들, 뭐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안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미네르바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결코 건물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진짜 너무 그동안에 진짜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혁신해야 될 게 소프트웨어에 좀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좀 미네르바 대학에 하는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 이제 보면은 무엇을 가르칠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이제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래서 그쪽에서 생각하는 생각하는 능력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정말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글로벌 액티비티를 더 높일 것인가, 이런 그 좀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제 너무 우리 대학교들이 사실은 보면은 뭐 총장님들이 예산이나 뭐 또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좀 더 한번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좀 한번 고민을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돈도 얼마 안 들면서 임팩트는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것의 혁명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저 이제 카이스트에 있을 때 제가 보직을 한 10년 하면서 들어갈 땐 1,000억이었는데 나올 땐 7,000억 하다가 한동대 오니까 다시 700억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게 뭘 해야 될 건가.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돈이 이렇게 드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성교육 이게 돈이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더 학생들 좀 글로벌하게 좀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는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가르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번 기회에 총장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총장님들이 뭐 예산 따고 뭐 하고 뭐 이런데 너무 그동안 썼던 에너지를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무엇을 좀 가르칠 건가. 근데 제가 하나 그 미네르바 대학에서 두 가지 한번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다고 봐요. 하나는 이 사람들은 교수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 중심입니다. 완전히 학생에다 다 포커스를 두는 그런 거고 교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보니까 어떤 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건물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면 오직 학생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가, 학생을 할 건가. 이거 우리가 좀 많이 좀 배워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위주. 뭐 최근에 뭐 아마존은 하는 것마다 다 뭐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고가 재벌이 됐는데 거기도 오직 한 가지 카스터머 중요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대학이 정말 카스터머인 학생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두는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 학교한테 우리가 좀 많이 좀 더 배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돈 안 들이고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갖다가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나라 교육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학교 아까 분인데 교육부나 뭐 정부가 이제 많이 좀 대학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서 다양한 대학이 나올 된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은행이 몇십 년 후에는 건물 있는 은행은 다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건물이 없는 대학이 은행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오히려 코스트도 적게 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은 미네르바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 이건데 좀 길게 보면은 미네르바 같은 대학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길게 좀 보면은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좀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좀 철저히 해서 배우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제일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게 자기네 그 생각하는 능력, 이걸 많이 이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강의를 좀 많이 줄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안 바꿔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가 미네르바 대학을 보니까 수업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강의 수가. 그래서 1학년 때는 전부 생각하는 방법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학과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교수도 이렇게 많은 것 같지 않고 뭐 시스템 이건데, 저는 조금 과목이 적어야지만 강의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의의 양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강의 양이 적어야 교수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보기에는 융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각 학과마다 과목이 너무 많으면 다른 과 과목을 듣지 않는데, 여기 미네르바 대학은 강의 수가 적으니까 다른 과 과목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강의가 적으면은 뭐 교수 수도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니고, 교수님들도 강의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런 거. 그래서 저 지난번에 그래서 교수님 그런 거, 교육부가 지난번에 뭐 강의 숫자를 줄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는 좀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강사 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뭐 강의 수를 줄이지 말라,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그건 좋은 거 아니다. 강의 질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이제 아까 그 김인철 교수님 총장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적인 문화 사회적인 보존을 하느냐는 게 하면서도 또 발전시키는. 저는 요즘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공동 화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린 지킬 건 꼭 지키고 혁신할 건 혁신하자는 거거든요. 혁신할 건 다 혁신하고 지킬 건 지키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요새 결혼을 너무 적게 해요. 통계를 보면 결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뭐 20%밖에 안 돼, 의지가. 이게 뭐 너무 바뀌는 거죠. 뭐 동거하겠다는 의지는 40~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런 건 특히 내가 보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야 돼요. 옛날에 그 좋은 결혼 제도라든지, 결혼을 안 하니까 인구도 줄고 막 다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인문사회 교수님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꼭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인문학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변화시켜야 되는 거, 지금 말한 대로 교육 방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혁신시킬 거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열심히 혁신하자. 그래서 그런 혁신시킬 건가 개혁할 건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그다음에 혁신은 가감하게 혁신하자.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아까 우리 황 총장님하고 김중수 총장님 질문이 좀 비슷한데요. 어떻게 하면은 좀 교수들을 변화시키느냐, 또 그다음에 질을 평가하느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지금 요즘 좀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이제 5명씩 팀이어서 팀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그걸 학기 말에 그걸 다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게 합니다. 포스터를 붙이면은 뭐 한 10장이면 다 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이 시간이 되는 대로 가서 봐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럼 학생들도 총장이 와서 구경한다라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5명이 팀 활동으로 문제 찾고 문제 해결하면서 아까 말하는 4C가 이제 많이 증가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런 걸 자꾸만 좀, 저는 교수님들한테 수업한 것을 좀 이렇게 포스트를 많이 하라,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기 말에는 교실마다 붙어 있고, 그다음에 뭐 강당에도 붙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디 좀 우리 수업 어디다 포스트돼 있다면 제가 시간 가가지고 보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10개 프로젝트니까 내가 뭐 10분, 20분만 쫙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 보는 척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만 학생들이 하는 거를 저는 보게끔 하는 것이 그 교수님들도 총장이 본다 그러면은 또 성의가 달라지고 그래서 좀 앞으로 제가 그래도 좀 학생들 하는 거를 많이 좀 보겠다 그런 걸 이제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은 이런 걸 많이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LG 챌린저 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떨어져도 좋으니까 많이들 도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대학교가 출신들이 LG 챌린저 데이가 이게 팀 프로젝트 비슷한 거거든요. 거기 나가서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저희가 뭐 대상 최우수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뭐 상 받으라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뭐에게 이렇게 학부 때부터 이렇게 도전하게끔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런 습관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는 딴 건 아니고요. 하여튼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교수와 학생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각 수업마다 하는 중요한 팀 프로젝트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열심히 보고 그것도 그나마 뭐 그게 제일 아마 도움이 되지 않는가. 뭐 그리고 물론 이제 교수 수업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마 딴 학교도 알겠지만 좀 뭐 상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나는 뭐 효과가 없는데 하여튼 학생들이 발표를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최미지 부총장님 말씀하신 거 말에 제가 보면 뭘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저 아주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미네르바 대학에서는 생각하는 법을 하는 그 수업이 있어요. 헤비트 오브 마인드하고 뭐 그런 관련 수업 주로 생각을 넓히고 생각하는 수업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지금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문제 해결하는 법하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제일 받아들인다면 이제 1학년 때 좀 생각하는 법을 좀 하는 거 그걸 한번 여러분 많은 대학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각 대학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여기 미네르바에서도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각 대학에서 개발한다 그래도 다른 대학 좀 과연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좀 건의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아마 좀 미네르바 받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뭐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러 학교에서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좀 적극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제 미네르바 대학하고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앞으로 생각하는 법, 문제 해결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어떤 특정 문제 해결하기보다도 어떤 전반적으로 생각을 넓히고 문제 해결하는 법을 한동하고 한번 좀 같이 해보려고 지금 이게 피저빌리티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아까 이길려 총장님 또 말씀하신 건데 앞으로는 저는 수업이 가장 잘 하는 거는 1학년들한테나 이제 생각하는 거 문제 해결하는 법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가르쳐 주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문제를 주고 학생들 스스로 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할 일은 문제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푸나는가 모니터링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뭐 4차 산업의 위원장이는 장병규라고 저희 제자입니다. 졸업생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운 건 별로 없다. 우리나라 제일 또 넥슨의 김정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되게 공통점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배운 거는 되게 어떤 실제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하면은 그게 크게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딩 같은 것도 그러면서 자기가 많이 배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하룻밤 자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이제 해커톤 프로그램에서 좀 세계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문제를 던져주고 팀 뭐 5명이 하건 3명이 짜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밤새 해결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또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짜고 그런 교육들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 방법도 뭐 주 3시간씩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뭐 완전히 이 수업은 첫 학기에 교수가 들어가서 문제 정해주고 그다음에 학기 말까지 이 문제 해결해 와라. 그 간간히 하는 거 리포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미네르바 대학이나 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재료금 1학년이나 이런데 장관은 문제 해결하는 기본적인 거, 베이직한 것만 좀 던져주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그 문제를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졸업하는 그래서 나가서 또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현장 가서도 많이 되고 근데 이미 그런 거를 제가 아까 말한 에콜 포티투라고 하는 데서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교수가 너무 명강의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업을 교수님들이 되도록이면 좀 문제만 던져주고 좀 강의를 안 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면은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교수님도 편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에이스 사업도 하나의 문제점 뭐냐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우리 이영근 부총장님 보니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출석분이 뭐니 뭐 이런 걸 다 해야만 뭐 된다 뭐 이래가지고 너무 그냥 고등학교식 비슷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부터는 좀 그런 것도 없애고 제가 보기엔 교육 방식 같은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학기라는 것이 이제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게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꼭 뭐 16주 수업을 하고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카이스트에서 그런 수업이 생겼어요. 16주 강의하는 수업도 있고 아예 해커톤으로 미리 문제 던져주고 해커톤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주는 그런 것도 지금 처음으로 장병규 위원장하고 카이스트의 어떤 교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수업으로 좀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16주 3시간씩 가르치는 뭐 이런 식의 너무 수업만 해가지고는